자, 신년 초, 자, 제가 오늘도 주가가 쭉 올라와서 코스피의 경우 지금 4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오르고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지금도 그러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200개, 하락 종목 664개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3배나 더 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 370개 상승에 하락 종목 1300개. 자, 하락 종목 수가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서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흐름을 간다면 이럴 효과도 사라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좀 골때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서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계속해서 주도로 올라 들어갔던 경우는 이 낸드죠. 낸드. 여기 이 종목들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한영 ENG 같은 종목들 어저께 올라 들어가서 저렇게 신고가 보였던 종목이고요. 테스는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쭉 밑에서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 테스 같은 종목들 싼 종목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 들어서 신고까지 올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들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유닛 테스트 같은 종목들은 또 DI하고 엮여가지고 경쟁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처음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이 심텍과 대덕전자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기업들이죠. 심텍, 대덕전자, 하고 PCB, MLB 쪽에 첨단 PCB, 이 심텍, 대덕전자, 둘이 각각 이 섹터의 코스닥과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반도체용 PCB 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표가 심텍, 그다음에 코스피의 대표가 대덕전자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쳐 날뛰면서 올라 들어가는 쪽에서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반대로 내려가요. 심텍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덕전자도 지금 같이 내려갑니다. 그전에는 심텍은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갔다 내려가는 동안에 대덕전자는 이렇게 따로 올라 들어갔었죠. 페어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고 놓고 보면 늘 자주 나오는 그지 따로 또 같이 여기를 코스피의 대덕전자는 당기고 코스닥의 심텍은 패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 같이 이렇게 쳐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예, 흐름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심텍하고 대덕전자는요, 사이클도 같고요, 섹터가 똑같아가지고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심텍이 우위로, 혹은 때로는 대덕전자가 우위로 해서 전체 사이클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죠. 이유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이유. 그냥 수급 깽판 지르발이라고 하기는, 자, 어제도 이런 형태의 수급 깽판에 치르는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 제가 보나마나 수지 가지고 저 깽판 쳤을 것이다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들이 사면 기대, 개인이 사면 우려, 이런 장난질 치는 거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다가 다 갖다 박아 넣어버리고 그걸로 시장 상승의 기대, 반도체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전부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어렵게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할 것 없이 다 때려 팔아버리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냥 몰아서 그걸로 다 채우겠다라는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리고 일부 내새끼 종목들, 자, 테스 같은 종목들 있죠. 개인 벌써 다 떠들리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에서는 그런 종목들 빼고, 자기 종목들 빼고 이제 나머지 개인들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그 꼬라지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심텍 같은 경우, 심텍하고 테스 같은 경우가 여러 번 비교를 해드린 얘기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심텍이고요, 테스고요,
네 종목만 뽑겠다. TLB 한번 볼까요? 심택하고 역시 테마 쪽에서 같이 나는 여기는 다 이렇게 사 들여왔죠. 그 중간에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붙여 들어가고 흐름이 다르잖아요. 자, 방금 전에 그 비교 차트에서 이제 TLB까지 넣어서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또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TLB를 넣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죠?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는 이 TLB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쭉 진행해서 나오고 있죠. TLB 앞서서 벌어지고요.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졌죠, 이거. 이 심택하고 또 TLB하고 이 둘이 지금 같은 테마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캠. 네? 대덕전자는 코스피 종목이니까 그렇다고 이거 놓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심택이 선도가 아니고 TLB가 선도입니다. TLB가 심택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차이 본다 그러면 이건 거의 다른 종목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차를 벌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게 결국 수급에서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사고 있는 심택은 부셔버리고 이제 이러고 이제 개인들 다 떨려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가겠죠. 이제 개인들 털어먹기로 그런 거 같은 경우 어저께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올해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갈 저기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 상위주에 저기 보면 저게 깨졌다가 돌아오는 기업인 이노와이어리스 5G 종목이죠. 통신장비 저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적이 극단을 달리니까요. 그래서 수주 좀 들어오면 한꺼번에 수주가 이게 100%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0% 단위 늘어나고 수주 깨지면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깨지는 건 금방이고 들어가니까 그 차이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코인테크 있고 펨트론 있고 테크윙 있고 테크윙 끝까지 집어넣고 있죠.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다음에 넥스틴 비나텍 제가 최근에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 여러 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VM 같은 종목들도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 여기서 지금 얘만 지금 심택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테스, 테크인, 그다음에 넥스틴 이런 종목들까지 다 살펴볼까요? 결국 수급 게임이라는 거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심택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펨트론, 테크인 이런 종목들 살펴보죠. 이거 펨트론은 이건 개인들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분기 작년 2분기 3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보였던 테크인 같은 회사들 이런 애들 같은 거 보면 또 중간에 때려 팔았다가 저 앞에 중간에 이렇게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앞쪽에서 팔았다가 미친 듯이 사서 자, 이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그래요. 미친 듯이 사서 끌어올리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미친 듯이 사서 끌어올리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도 끌어올리고 그래서 어닝 쇼크는 저 앞쪽에서 났습니다. 실적 발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끌어올려가지고 신고가까지 잡아 끌어올리고는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 다 떠넘겨 버리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밑에서 또 연락에 사 들어가고 있고요. 수급 게임이에요 이거 그냥. 개인들한테 이제 떠넘기고 장난치겠다는 대놓고 공매도죠. 공매도를 지금 부수겠다라고 하는 의도 삼성전자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깨놓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직도 예를 들자면 심택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성장이 바뀌는 그 전이 적자였으니까요. 적자에서 이제 돌아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나고 있는 거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대가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위쪽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18%입니다. 18배입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33%가 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는 거의 30배 가까운 이런 흐름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의 전환을 기다려서 주가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누르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이렇게 눌러 들어왔는데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 자리가 최근 상승폭에서 이제 50% 라인을 깨고 내려 들어왔어요. 이게 이 아래쪽에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 추세 붕괴예요, 이거. 예? 이 아래로 내려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 붕괴고요. 한마디로 이게 좋다라는 게 심택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게 다 구라 말짱황 개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D램 쇼티지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자,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48조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D램 쇼티지 때문에 그러고 올라가 지금 쟤네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맞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여기서 아래로 깨져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추세 붕괴거든요. 이게 대덕전자는 아직 아니에요. 코스피에 여긴 아직 앞서 TLB에도 봤습니다만 심택이 깨지고 있는 동안에도 대덕전자는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60일선 내려오는 이제 기초조정 조금 범위 벗어나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놈들이 왕창 사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어요. 창 들어오면서 이제 야금 이렇게 파는 형태로 들어가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쪽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좀 달라지고요. 결국에 이제 만만한 놈만 패드기 치는 그 전형 우리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이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 이게 다 하나같이 일진 애들만 골라서 뽑은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아주 만만한 놈만 죽어라고 패. 센 놈은 못 때려. 손도 못 대. 그리고 아주 만만한 놈만 골라가지고 겁나게 두들겨 패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죠. 심택 같은 경우 지금 딱 이렇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지 않다라고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이 원래 사이클로 친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나빠가지고 계속 꼬라박고 있을 때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황이 개선되기까지 밑바닥에 돌아 들어가는 동안에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벌였을 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치킨 게임을 벌인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극 바닥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바닥 들어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려버리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따라서 늘릴 수도 없고, 왜냐면 만드는 족족 손해가 늘어나니까, 만드는 족족 손해가 커지니까. 근데 거기서 기존에 지금 팔고 있는 것도 만드는 족족 가격이 계속 디램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 설비까지 추가를 해 못하죠. 그러니까 약세 들어가는 구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후발주자하고의 경쟁력 차이로 왕창 벌린 다음에 업황이 턴돼서 올라가면 바로 지금처럼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이 전략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 치킨 게임 버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투자가 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형 장비주들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먼저 턴어라운드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전체적인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편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가 쪽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먼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다 들어갔고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 일단 사이클 한 바퀴 다 들어갔으면 이제 조금 쉬는 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사이에 이제 요거 이제 업황 호조 가격 올라 들어가는 거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익이 많이 나니까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요런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수준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이 계속 날 것이고 심택은 그냥 폭망해서 망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앞쪽에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가 흐름은 이 수급과 주가 흐름은 이 심택이 턴어라운드가 되지를 못하고 다시 적자로 들어간다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택이 좀 처지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파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술적 저점 들어오는 겁니다. 자, 1차 쭉 잡아보면 이제 잠깐 쉬던 자리죠. 그러니까 주가에서 블럭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위쪽에 블럭 여기서 이제 떨어졌고요. 이 박스였었죠. 자, 이 박스에서는 지금 아래로 지금 오늘 깨져 내려온 겁니다.
중간 갭 지나오고 나오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이게 남게 되는데요. 이선 같은 경우는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사셔야 돼요. 바로 눈앞이죠. 가깝죠? 이제 위쪽보다 지금 아래쪽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팔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래서 팔 필요 없이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저 반대로 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와 버리게 되는 얘기하면은 또 심택의 가격 메리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바꿔치기 들어갑니다. 얘네들 항상 이런 식으로 게임한다라고 앞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한미반도체 이런 거 다 결국 개수작 부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수작질이죠. 나쁘다며 하나 비전한테 다 뺏길 거라며. 그럼 결국 오늘 신고가 들어가서 또 패딩이 들어가고요. 자, 심택은 자 지금 위치에서는 반도체라고 이게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먼저 앞서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이제 파실 필요 없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또 판때기가 또 뒤바뀌게 되는 거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도 실적이 예상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 위치까지 이 정도로 밀려 내려온다라면 그렇죠. 반 이상 벌써 다 뱉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러면 올해 전환되는 기대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을 벌써 다 내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자리에서는 일단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버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택이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심택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심택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라고 얼마를 알려드렸습니까? 이런 TLB 이거 하시라고. 심택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여러분들 유명한 정보라 가지고 심택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심택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심택이 선두주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TLB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현대주 심택은 뭐 애초에 게임도 안 되고요. 이수 페타시스하고 경쟁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 아래쪽에 TLB, CXL 테마, 소캠, 심택이 가지고 있는 테마는 TLB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인데요, 이거? 차세대 주도주, 소캠, CXL. 자, 이게 9개월 전이에요. 이게 9개월 전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은 CXL 테마 가지고 누르면 더 사라고 이게 9개월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TLB 심택보다 훨씬 세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거 안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찌면 좋아 그러고 하이닉스는 저렇게 가는데 개, 소, 말 이러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분석 잘 보시고, 그리고 오르게 들어오시면 자 이건 심택이 눌린다라고 하면 그럼 또 반대로 또 오르는 종목은 또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틈새 같은 쪽은 오르죠. 틈새. 오늘 같이 이렇게 구조로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 같은 정원호 테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오를 수가 있겠고, 이게 틈새 쪽으로 들어가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자 지수도 고가에서 눌러 들어가고 ADR 개박살나고 이러면 틈새 오른다. 뻔하죠? 이런 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틈새. 자 오늘 보시죠. 요소수, 희귀금속, 페라이트,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이게 지금 다 틈새잖아요. 여기서 저 이제 주요한 부분에는 자동차하고 조선, 운수 장비 요 두 개. 요거 빼놓고 나면 지금 줄줄이 비철 금속 다 틈새 테마들 아닙니까? 틈새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요 틈새 쪽 돌아가는 이런 쪽에서 급등주들이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천재투자TV에 메인 들어가 보면 ADR 활용법에 거기에 장세 흐름이 이렇게 돌아 들어갈 경우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천재투자TV 보면 투자기법 동영상이 있죠. 거기 보면 ADR 활용법에 장세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는지 설명 다 나와요. 이런 거 다 나와.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 이걸
여러분은 모르셔도 이게 전문가들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들이 쫙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약세 종목이 쫙 늘어나는 형태. 라이브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틈새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죠. 그럼 이제 뭐 방향을 미리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요런 종목들, 이게 틈새로 빠져나오는 요런 종목들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마도 오르고의 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 요런 거 지금 잡아 들어간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틈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하고 잭시는도 좀 나오고 자 오르고 쭉 다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도 이런 개별 쪽에 이런 종목들에서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요. 충분히 커버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